네 번째 영상. 저기까지 차가 올라오는 거야. 지금 기지국인가? 저기까지 갈 수는 있긴 한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 혹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좋아할 이유도 싫어할 이유도 없겠지.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어떤 환경 요인이든 혹은 집단적 체제 요인이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환경과, 내가 속해 있는 환경과 어떤 체제를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 아니 쉽게 말해서 그 환경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다른 곳으로 완전히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꾸기 전에는 결국은 늘상 마주쳐야 되는 관계인 거지. 가령 쉽게 예를 들자면, 아니 쉽게 예를 든다기보다 아마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군에 갔을 때는, 군은 더 특히 심하지. 내가 관둔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군에 속해 있는 그 소대 인원들, 고참이나 후임병들, 그런 것들은 쉽게 바꿀 수 없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마주쳐야만 하는 어떤 특정 인물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감정은 말 그대로 좋아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내게 긍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지만, 왠지 모르게 싫어하는 감정이 드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내가 부정적인 게 생기게 되고, 특히나 부정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 자신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존재 자체가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정 소모도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싫어하는 감정은 왜 생기는가? 나는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내가 기대 이생에 어떤 것들을 누군가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준다면 그건 또 좋은 느낌으로 선한 영향으로 다가와서 내게 힘이 되기도 하겠지. 결국 어떤 기준치라는 게 있을 텐데 이 기준치는 물론 개인적인 기준치일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인 누구나 이 정도는 바라는 어떤 그런 기준치가 있을 텐데 그런 기준치에서 어긋나게 되면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 기준치 이상의 기대치보다 뭔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인상을 남겨주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좋아하게 되는 감정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래, 좋아. 적어도 군대라는 상황은 바꿀 수, 아니 그것도 사실은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지.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야. 바꿀 수 있다. 소원 소리를 하고 이래서 부대원 때문에 힘들다 하면은 바꿀 수 있지.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야. 아무튼 내가 말하는 요점은 그런 부정적인 요인을 주는 내 주변의 어떤 것을 인내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내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은데 난 이 환경을 그냥 일말에 미련도 없이 박차고 이렇게 훌훌 털어버린, 과연 어떤 것이 남 판단이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괜찮은 이 환경을 박차는 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쉬운 결정도 아니고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냥 견뎌내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 그대로 세월을 보내. 그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늘 매 순간 긍정적으로 불타올라도 부족할 판국이야. 인생이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내가 누차 말하잖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인생에 걸쳐서 몇 번 안 된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봄을 좋아한다고 치자. 까마귀들이 살벌하게 날아다녀. 내가 좋아하는 봄을 과연 몇 번이나 맞이하겠냐. 자물쇠가 녹이 슬었네. 여기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겠긴 할 걸까? 이거 뭐 하는 데지? 난 여기가 지금 관리되는 건 곳인 줄 알았더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꼭 게임 속의 장면인 것 같지 않아? 전쟁 게임. 완전 관리가 안 되고 있네. 이렇게 건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누가 있는 줄 알았어.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살짝 별로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그냥 안 좋은 기운이 아니고 그다 있어. 이런 공간은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 무전중개소? 어디까지 됐지? 결국은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서 길이 막혀있네. 아까 보니까 저쪽에 차들이 올라올 수 있던데. 닫혀있는 거 맞지? 여기만 지금 관리가 되어 있나봐. 저 북처럼 생긴 건 뭐야? 아무튼 길이 없으니까 돌아가야지. 아마 저기가 과거에 송신탑이었던 것 같고, 여기가 새로 증설한 송신탑이고, 과거에 쓰던 건 지금 폐허가 됐네. 근데 참 묘한 게 있어. 내가 지금 대전에 지내던 방을 계속 거의 이제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사람이 멀쩡한 건물도 누가 와서 막 엉망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이 닿지 않으면 건물이 뭐랄까 그냥 말 그대로 폐허가 돼.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에서 풍기는 기운 같은 게 있는데,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건 문을 닫으면. 그 기운이 어떻게 보면 그 집이란 터를 유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오랫동안 집을 그렇게 방치해두면 폐허가 된다고. 특히나 내가 요즘 기타를 지금 몇 개월 동안 안 쳤잖아. 그 기타 줄을 감는 그 부분이 살짝 고무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울이나 이런 것도 잘 보면은 이제 고무라기보단 플라스틱에 가까운 뭐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지간해서는 녹는 게 아니거든. 뭐 여름에 아주 뜨거워가지고 태양에 노출돼서 뭐 녹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아니고, 내가 이런, 잠깐만, 내가 어디서 온 거야? 길이 없네? 일로 가는 게 맞는데?
누가 엄청 덩치가 큰 사람이 내가 딱 보니까 약간 이게 치마처럼 딱 이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딱 길이 막히는 줄 알았네. 아까 이쪽에서 왔구나. 아무튼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누구나 다 얼추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철저한 자기 관리와 계획이 필요한데, 일단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준비를 해라. 그곳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기보다 다음 스텝을 밟을 준비를 해라. 다음 스텝을 밟을 준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곳에서 떠나야겠다,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걸 버리고 다음을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지금 네가 밟은 스텝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다. 그러므로 다음 더 큰 스텝을 밟기 위한 준비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더 충실해야 되고,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길이 있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전깃줄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돌을 쌓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길이 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길이 없는 거 같지? 여기서 더 가봐야 저까지 산맥이 이어졌으려나. 그냥 더 가면은 길은 있긴 한데, 길이 있긴 하네. 근데 더 가볼까? 아무튼 그런 준비를 해라. 그래서 다음 더 넓고 더 큰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지만 곧 멀지 않아 그런 기회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괜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준비를 하라는 계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네가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기회가 왔을 때 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놓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니까 준비를 해라. 이따 올라가야 되니까 대충 치워놔야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또 경계해야 될 것은, 네가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나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경우도 있는데, 그 역시 경계해야 된다. 왜냐면 그들이 언제까지고 지금의 네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언제까지고 너와 함께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만히 있어도 너의 에너지를 더 충만하게 하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넌 익숙해져서 다음에 더 넓고 더 큰 곳을 도약할 어떤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알게 모르게 심적으로라도 의지하게 돼서 그들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늘 경계하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네가 속해 있는 곳에서 너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하고 너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너와 평생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일수록 더 너를 성장시키는 기회도 삼고, 그 기분 좋음과 밝음의 에너지를 잘 운용을 해서 거기에 안일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은밀하게 그들과 너무 또 친분 있게 지내지도 말고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그 사이에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해야 한다.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마라. 늘 준비하라. 준비된 자만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도구로서,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재료로서, 이거 또 여기 삐걱거려 나온 거는 이런 불나는데 어떻게 하지? 또 신경 쓰이겠네. 백발백중 불나는데. 여기가 어디야? 익산이야? 익산에 또 요번 겨울에 불난다는 소식이 나온 거야 지금.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됐어. 내가 익산에 산불 방지를 또 했네. 저 백발백중 그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죠. 더군다나 아주 불타기 좋게 마른 나무. 이 산에 와도 참 묘한 게 있는데, 이렇게 길이 있는 곳에, 근데 이게 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길을 사람이 괜히 내는 게 아니거든. 아무 데나 막 길을 내기는 힘들거든. 적당히 이 길을 보면 능선이 있는 곳에 길을 내기가 수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람이 잘 통하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잘 통하는 통로에 본능적으로 길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산 지형 중에 가장 바람을 많이 맞이하는 곳에 길이 나 있기 마련이고, 바람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저런 나무가 썩으면 쓰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로 썩은 나무끼리 맞붙어 있어서 계속 바람이 불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을 내가 지금 산행하면서 여러 번 목격하게 되고, 저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계속 마찰이 이렇게 해서 산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저건 이제 그냥 내가 조금 힘을 들이긴 했지만 밀어서 제거가 가능했지만 제가 좀 힘들 때는 톱으로 자르기도 한다. 때문에 왜 꼭 길 쪽에만 저런 마찰이 이렇게 발견될까가 질문을 내가 했잖아. 결국 내가 이런 식으로 100% 뭐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는 그런 답변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다. 요즘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도 하고 그래.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황 등을 생각하면서 마치 형사가 사건을 조사하듯이 그 기본적으로 나는 직업 습관인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 같은 느낌으로 좀 접근하는 스타일이거든. 모든 증거물과 상황과 정황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좀 심각할 정도로 수집하고 그것들을 계속 대조하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거에서 단서를 얻고 거기에서 추론을 하고 다시 그 추론이 맞는지 검증하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결과를 도출해서 이게 맞겠지 하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 진짜 완전히 100% 완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낭패를 보거든.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문제가 항상 발생하니까. 그래서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그럼 이성적인 사람이냐, 글쎄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나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예술적인 창조성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고, 실제로도 지금은 멈춰져 있지만 그런 활동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냉정하고 이성적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감성적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살짝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지. 딱 좋은데 지팡이기 썩은 나무는 아닌가 봐. 기름 맞고 있어. 아이씨, 햇살이 왜 안 스며드는 거야.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엉뚱하다고들 표현할 수 있겠는데, 표현한다기보다 설명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엉뚱한 게 틀린 말은 아니야. 엉뚱하지. 그리고 보통 겉으로 보기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냉정하지 않아.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나는 겉으로 보기에 전혀 이성적으로나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나는 상당히 냉정한 사람이거든.
한번 결단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지. 왜냐, 나는 지금 내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방향을 위해서 나아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네트워크 세상을 구축할 최고의 리더자로서 때로는 아주 명칼이만큼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해서 뭐 잠시 힘들 수도 있고 잠시 뭐 피해를 본다지. 그런데 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동안 도움을 준 건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 익숙해져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나중에 그 도움을 끊으면 마치 피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항상 이습함이란 어떤 측면에서 무서운 거야. 햇빛이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가 안 떠서 햇빛이 없는 거야. 이 산 자체가 그늘이져서 그런 거야. 앞으로 30분만 아니 한 20분만 더 진행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온 길은 뭐 그다지 위험한 길은 아니긴 한데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다녔나봐. 낙엽이 엄청나게 쌓여있네. 근데 길은 원래 있었나봐. 아무튼 좀 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서버도 이전을 했으니까 다음을 도약하기 위한 모든 재료와 도구로서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내고 그 해낸 것들을 하나의 도구로 재료로서 또 한 번 다시 내가 더 큰, 더 넓은 곳을 도약하기 위한 준비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감안하면서 모든 발걸음을, 내 모든 움직임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치러가도록 하겠다. 조금은 내가 안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이 저절로 기계처럼 되고, 원래 관리자는 기계화돼서는 안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을 지금 직면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좀 그게 마음에 안 들면서도 거기에 지금 내가 어느 순간 도태되고 익숙해져 버린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지금 당장 바꾸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생각이나 욕심도 일단은 버리고, 그것은 내 그림 속에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틈난 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2026년 6월이 오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2030년에는 완벽하게 윤곽이 드러나서 내 60대와 70대의 시절을 맞이해야 된다. 왜 햇빛이 들지 않을까? 특이한 산길일세. 오늘도 햇살이 없고 바람이 불어서 오후에는 춥잖아. 내가 그래서 토시를 하고 왔어. 위는 땀이 나는데 팔은 노출돼 있으니까 약간 쌀쌀한 느낌이 있어서. 아니, 햇빛 자체가 안 드네. 해가 지금 못 있는 거야. 이걸로 지팡할까? 너무 썩어서 한번 떨어지려나? 뒤에 더 나오려나? 가봤자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 해도 없고 해를 좀 찔러겠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다시 복귀한다. 이상.